감사원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의 수석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네. 자,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이죠. 또 네. 감사위원 전원 출석을 좀 해달라 포함해서 4가지 요구사항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실무적인 자리인 거죠. 네. 근데 이 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을 대표해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위원 6인 이 전원들을 출석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리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요. 이관섭 대통령 수석,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문자 내통 파동의 주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자 내용을 보면 또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정말 문제점이 이 자료 제출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 30% 이상 감사의 시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감사를 어렵게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전현위원장 감사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근태 상황 이런 것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과연 자기들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연구원장 시절의 근태 상황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아직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을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무소불위의 기관이어서 이런 4가지 사항들을 기본으로 엄중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태 상황까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들하고 그러면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책임 있게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관섭 특히 수석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하긴 하지 왜 여기서 하냐 법사위에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마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오늘 국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사무총장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두 사람의 대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또 아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실제 이 내통한 사실들을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감사위원 전원과 이관섭 수석이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조금 더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대감 게이트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감사원 게이트 이런 표현인가요? 대감? 네, 언어의 조합인데요. 용산 대통령실 왕수석이라고 불려지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감사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부적절한 문자 내통 그리고 그 이상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양대 기관이 서로 내통했다. 그래서 대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섭 수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 또 확인해야 될 내용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균형성 이런 게 정치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어떤 특정한 파트처럼 보고를 받고
상시적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주 중요한 사안에 국한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귀청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청와대 왕수석과 감사원 실세인 사무총장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은 걸로 보여지는 정황이 명백하게 언론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적절한 내통 의혹 그리고 법 위반 의혹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답게 국민의 어떤 이 감시 기관으로 제 자리에 정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또 사무총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조치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내일 정도 당 차원에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들과 감사원장이 주요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위원들이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그다음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틀의 대강만 확인해놓고 네. 실질적인 것은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현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 보복 감사를 상시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직권남용 혐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내일 공수처를 통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감사위원 출석 또 회의록 공개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록도 네. 뭐 정식 상정해서 안건으로 의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록 정식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면 준다. 네. 그분들이 상정과 의결에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 언어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장난의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자신 있으면 감사원이 그 회의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국회 역시 그런 거 협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위기 타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감사위원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네. 근데 말이 됩니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사람들 누굽니까? 최재 감사원장 플러스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원답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감사원의 독립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이 우리 헌법 또 법률에 6명으로 돼 있고 6명이 네, 사실 합의체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뭐 사실 일꾼택이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실무를 조율하고 집행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되어서요. 감사원장도 패싱하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감사위원을 그러면 이 국정감사에 불러서 네. 어떤 걸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또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이게 출석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례는 없어요. 예. 지금까지 이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전체가 서야 될 만큼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편향성을 띈 적이 없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유독 도가 심해져서 감사위원 전체를 이 소환해서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감사위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원이 이 감사위원들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감사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사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네. 어떤 배경에서 결정한 것인지 만약에 결정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진실이 만천하에 국민들 앞에 보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위원 전체에 출석을 요구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얘기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죠. 6128번째가 이사장이었다. 김재남 이사장이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일 때까지 그 자료를 다 가져간 거네요. 이 개인정보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는 기관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예. 요청하는 감사원이 얼마나 무서우면 밑에 산하기관들이 그리고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기관들이 전부 다 공기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백한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 7,000명이라는 숫자에 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인 시절까지 뭔가 상황들을 추적하고 파악하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이다. 이런 의혹으로부터 아무리 변명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법 50조 2항 보면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절차에 필요하게 거기에 맞게끔 핀셋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의 범위를 대폭 넓혀내고 민간인 시절에 자료가 따라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드세지니까 그것은 감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그런 시비를 없애는 게 감사원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7천여 명의 공직 인사들을 2017년 1월부터 열차 이용 내역 들여다봤다고 하니까 김진환 이사장 말고도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들어간 경우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도 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핀셋으로 특정한 시기를 공직을 경험했던 시기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관적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이제 그동안 이 감사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하던 포렌식도 좀 대폭 기준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포렌식 하려면 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 이런 부분을 대단히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예전에 카톡 그 사건에서 보듯이 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인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네. 오히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례 이상 서면 요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료 운익 정황이 있을 때 제한되었던 방침인데 지금은 그런 방침들을 없애버렸고요. 포렌식 결제자를 1급 이상에서 국가장 위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방침이 처음 시행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실시 예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예. 방통위가 처음 적용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사실상 감사원의 이런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 대폭 완화 이것이 수사의 예비 단계의 근거 자료로 쓰여지고 있고 이것이 전체가 또 사정기관,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 감사원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뭔가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초 단계로서의 감사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감사원이 지금 수사기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감사원이 애초에 법에 명시된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포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수사기관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충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감사원이 사실상 자기의 직분과 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들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포기합니까? 자기들 독립성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했나 보십니까? 그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만약에 감사위원 6분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총애를 한눈에 받으려고 하고 있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농단에 최재 감사원장이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감사원 내부 이 감사원 이 실무자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원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래서 곧 면담이 가시화될 거라는 기사 역시 얼마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고위 간부들의 복무 현황 자료 이건 또 거부했습니다. 내기 싫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네.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끗하고 당당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등 다른 기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마치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등장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불쾌하고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제출해야 됩니다. 요 자료 요구했던 게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 같아요. 감사 연구원장 시절 때 근태가 많이 불량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부 제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물론이고 술 마시고 출근을 안 한 적도 있다. 출근도 안 했어요? 그런 제보가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걸 그럼 당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 뭐 포함해서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담기는 겁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대강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감사 개시 요건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할 것인지 또 감사 대상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남 이 원장 한 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000명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 정말 너무나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먼지 털이식이고요. 예.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하고 감사원답게 특히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들이 피곤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직권 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네.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내용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